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외교관이었던 마키아벨리는 말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선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선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 속에서 몰락할 수밖에 없다. 주위를 둘러보면 대체로 쉬쉬하고 남에게 알려주지 않으면서도 언제든 폭발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탐욕, 시기, 증오 같은 음울한 감정들이 사람들의 내면에서 들끓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오늘은 이렇게 위험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 게임에서 당하지 않고 오히려 은밀하게 상대를 움직이고 지배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실제보다 멍청하게 보여라. 이것은 의심 회피 전략의 일종이다. 실제보다 멍청하게 보여서 그들을 치켜 세우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교양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면 그들은 으스대고 싶어서 우리를 곁에 두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 곁에 오래 머물수록 그들을 속일 기회도 많아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야심이 있는데 지위가 낮다면 이 방법을 써보시길 추천합니다. 실제보다 덜 똑똑한 체 하는 것, 심지어 약간 바보처럼 보이는 것은 완벽한 위장술입니다. 해가 없는 돼지처럼 보이면 아무도 우리를 위험한 야심을 품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겠죠. 외려 사근사근하고 고분고분하다고 생각해 승진을 시켜주고 곁에 두려고 할지 모릅니다. 이런 전략은 단순히 지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련미도 허영심의 척도로 따지면 지식과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우리보다 그들이 더 세련되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경계심을 곧 풀 것입니다. 어떤 조직에 처음 보는 사람이 나타나면 누구나 경계심이 생깁니다. 당연히 그 사람이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지는 않을지, 그래서 내가 밀려나는 건 아닌지 경계하는 것이죠. 그때 그들에게 우리가 완전히 숙맥인 것처럼 보여주면 놀라운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17세기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말했습니다.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일 때가 있다. 무지해서는 안 되지만 무지한 척할 수는 있어야 한다. 2. 분노를 절대 표출하지 마라. 분노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나약함의 징표입니다.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다른 것을 다스릴 수는 없겠죠. 분노를 자주 표출하는 사람은 결국 우스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세상 일은 지나고 나면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것일 때가 많은데 시간이 갈수록 그런 분노의 원인에 비해서 당시에 보였던 반응이 터무니없이 컸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이 받은 상처나 모욕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모욕이었든 거기에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다가는 꼴이 우스워집니다. 더 우스운 것은 분통을 터뜨리는 것이 힘의 징표라는 믿음입니다. 사실은 정반대죠. 그것은 힘이 아니라 무력함의 징표에 불과합니다. 그런 불같은 성격은 일시적으로 주위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지만 결국은 존경심을 사라지게 하고 떠나게 할 뿐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불같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성격상 큰 약점을 노출한 셈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자제력이 부족한 그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쫓아낼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이 너무 쉬운 식은 죽 먹기라는 사실을 간파하게 될 것입니다. 춘추전국 시대 최고의 명장이자 군사 전략가였던 손무는 그의 명저 손자병법에서 말했습니다. 군주는 결코 노여움으로 군사를 일으켜서는 안 되며 장수는 결코 격분하여 전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 3. 사람들의 이기심을 역으로 이용하라. 남에게 뭔가 부탁할 일이 생겼을 때는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무엇인가를 제시하며 그것을 크게 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느끼면 그들은 아주 열렬히 화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권력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 자신보다
큰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도움을 청하는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는 상대방이 원하고 있는 욕구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욕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이기심에 호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에겐 별 도움이 안 되는데 절박해 보이는 어떤 사람의 부탁을 순순히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대가 시간 낭비라고 여길 것이 뻔한 나의 욕망을 드러내 말하거나 대의나 사랑, 공정 같은 거창한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현실의 호소력을 갖춰야 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점보다는 상대에게 확실히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을 찾아 그 효과를 똑똑히 보여주며 설득하고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노력 없이 성취를 거둔 것처럼 보이게 하. 우리 사회는 성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권장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보여주려는 사람은 생각만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별 노력과 능력 없이 해낸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이 기술은 능력 포장하기라고 부르는데 앞으로도 자연스럽고 수월하게 훨씬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애써서 간신히 이룩한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는 것이 필요하죠. 르네상스 시대 문장가인 발다사레 카스틸리오네는 그에 져서 궁정인에서 완벽한 궁정 신화가 갖춰야 할 고도로 세련되고 체계적인 예법을 묘사했는데 진화는 이 예법을 실천할 때 이른바 스프레차투라라는 것을 발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프레차투라는 어려운 것을 별다른 노력 없이 성취한 것처럼 쉬워 보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는 궁정신하에게 매사에 별다른 노력 없이 수월하게 성취한 것처럼 보이도록 대수롭지 않은 태도를 연습하라 라고 권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보다 뛰어난 위협을 이룬 사람을 존경하지만 그것이 자연스럽고 수월하게 성취되었다면 존경심은 배가 됩니다. 반면에 자신이 하는 일에 공을 들이고 애를 쓴다는 인상을 주면 품위도 가치도 전혀 없어 보이며 모든 것을 얕잡아 보이게 만듭니다. 이 스프레차투라라는 개념은 주로 미술 분야에서 비롯되었는데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미술가들은 누구나 자신의 창작 과정을 비밀에 붙였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작업 과정을 교황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죠. 이는 모방을 우려해서가 아니라 작품 제작 광경을 공개하면 마법적 효과를 반감시키고 자신이 공들여 꾸민 수월함의 이미지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훼손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아일랜드 시인 윌리엄 예이츠는 말했습니다. 시시 한 줄을 쓰는데 몇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한순간의 생각처럼 보이게 만들면 사람들이 더 존경하게 될 것이다. 5.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라. 한마디로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평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측하기 쉽게 행동하는 사람은 금방 잊히게 되고 사람들의 흥미를 끌지 못합니다. 그렇게 행동한다면 어떤 존경심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접하는 사람 대부분은 언제나 우리 행동 이면에 있는 동기를 읽어서 행동의 확률을 예측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상대하려고 할 것입니다. 상대를 지배하려면 그들의 의도대로 쉽게 익히면 안 됩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행보를 취해서 그들을 수세로 몰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서 불안할 것이며 그런 상태는 그들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습니다. 파블로 피카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사전에 꼼꼼히 계획하는 것은 사실 바보짓이다. 변덕스럽게 행동하는 편이 사람들에게 더 신비감과 위압감을 준다.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라서 타인의 행동에서 나 지금을 발견하려는 끝없는 욕구가 있습니다. 나 지금 점을 발견하면 자신에게 주도권이 있다고 느끼게 되고
편안하게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을 엎으려면 일부러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일관성이나 목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 그들은 갈피를 잡지 못할 것이고, 패턴을 매일매일 뒤섞으면 주변에 파문을 일으키고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진실한 무관한 스토리를 만들어낼 테지만, 대신 우리는 줄곧 그들의 뇌리에 머물게 됩니다. 결국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라는 평판을 만들수록 상대를 움직이고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로버트 그린의 명저 오늘의 법칙을 토대로 은밀하게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고 지배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 실제보다 멍청하게 보이는 의심 회피 전략을 사용하라. 2. 감정을 절제하라. 분노와 감정을 드러내는 건 자신의 힘이 없다는 걸 드러낼 뿐이다. 3. 부탁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제시하라. 4. 노력 없이 성취를 거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능력 포장하기 전략을 사용하라. 5.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만들어라. 여러분들이 이 5가지 방법을 기억하고 현실에서 적용한다면 곧 수많은 직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 게임을 관찰하고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실험실의 생쥐이고 여러분은 과학자가 된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것 자체도 권력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복잡하게 얽힌 관계망 속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권력 게임을 현실로서 받아들이고 잘 대처함으로써 감정 조종의 선수들을 이겨내고 지혜롭게 사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외교관이었던 마키아벨리는 말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선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선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 속에서 몰락할 수밖에 없다. 주위를 둘러보면 대체로 쉬쉬하고 남에게 알려주지 않으면서도 언제든 폭발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탐욕, 시기, 증오 같은 음울한 감정들이 사람들의 내면에서 들끓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오늘은 이렇게 위험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 게임에서 당하지 않고 오히려 은밀하게 상대를 움직이고 지배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실제보다 멍청하게 보여라. 이것은 의심 회피 전략의 일종이다. 실제보다 멍청하게 보여서 그들을 치켜 세우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교양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면 그들은 으스대고 싶어서 우리를 곁에 두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 곁에 오래 머물수록 그들을 속일 기회도 많아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야심이 있는데 지위가 낮다면 이 방법을 써보시길 추천합니다. 실제보다 덜 똑똑한 체 하는 것, 심지어 약간 바보처럼 보이는 것은 완벽한 위장술입니다. 해가 없는 돼지처럼 보이면 아무도 우리를 위험한 야심을 품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겠죠. 외려 사근사근하고 고분고분하다고 생각해 승진을 시켜주고 곁에 두려고 할지 모릅니다. 이런 전략은 단순히 지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련미도 허영심의 척도로 따지면 지식과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우리보다 그들이 더 세련되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경계심을 곧 풀 것입니다. 어떤 조직에 처음 보는 사람이 나타나면 누구나 경계심이 생깁니다. 당연히 그 사람이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지는 않을지, 그래서 내가 밀려나는 건 아닌지 경계하는 것이죠. 그때 그들에게 우리가 완전히 숙맥인 것처럼 보여주면 놀라운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17세기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말했습니다.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일 때가 있다. 무지해서는 안 되지만 무지한 척할 수는 있어야 한다. 2.
분노를 절대 표출하지 마라. 분노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나약함의 징표입니다.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다른 것을 다스릴 수는 없겠죠. 분노를 자주 표출하는 사람은 결국 우스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세상 일은 지나고 나면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것일 때가 많은데, 시간이 갈수록 그런 분노의 원인에 비해서 당시에 보였던 반응이 터무니없이 컸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이 받은 상처나 모욕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모욕이었든 거기에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다가는 꼴이 우스워집니다. 더 우스운 것은 분통을 터뜨리는 것이 힘의 징표라는 믿음입니다. 사실은 정반대죠. 그것은 힘이 아니라 무력함의 징표에 불과합니다. 그런 불같은 성격은 일시적으로 주위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지만 결국은 존경심을 사라지게 하고 떠나게 할 뿐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불같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성격상 큰 약점을 노출한 셈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자제력이 부족한 그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쫓아낼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이 너무 쉬운 식은 죽 먹기라는 사실을 간파하게 될 것입니다. 춘추전국 시대 최고의 명장이자 군사 전략가였던 손무는 그의 명저 손자병법에서 말했습니다. 군주는 결코 노여움으로 군사를 일으켜서는 안 되며 장수는 결코 격분하여 전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 3. 사람들의 이기심을 역으로 이용하라. 남에게 뭔가 부탁할 일이 생겼을 때는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무엇인가를 제시하며 그것을 크게 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느끼면 그들은 아주 열렬히 화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권력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 자신보다 큰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도움을 청하는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는 상대방이 원하고 있는 욕구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욕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이기심에 호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에겐 별 도움이 안 되는데 절박해 보이는 어떤 사람의 부탁을 순순히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대가 시간 낭비라고 여길 것이 뻔한 나의 욕망을 드러내 말하거나 대의나 사랑, 공정 같은 거창한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현실의 호소력을 갖춰야 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점보다는 상대에게 확실히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을 찾아 그 효과를 똑똑히 보여주며 설득하고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노력 없이 성취를 거둔 것처럼 보이게 하라. 우리 사회는 성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권장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보여주려는 사람은 생각만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별 노력과 능력 없이 해낸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이 기술은 능력 포장하기라고 부르는데, 앞으로도 자연스럽고 수월하게 훨씬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애써서 간신히 이룩한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는 것이 필요하죠. 르네상스 시대 문장가인 발다사레 카스틸리오네는 그에 져서 궁정인에서 완벽한 궁정 신화가 갖춰야 할 고도로 세련되고 체계적인 예법을 묘사했는데, 신하는 이 예법을 실천할 때 이른바 스프레차투라라는 것을 발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프레차투라는 어려운 것을 별다른 노력 없이 성취한 것처럼 쉬워 보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는 궁정 신하에게 매사에 별다른 노력 없이 수월하게 성취한 것처럼 보이도록 대수롭지 않은 태도를 연습하라 라고 권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보다 뛰어난 위협을 이룬 사람을 존경하지만 그것이 자연스럽고 수월하게 성취되었다면 존경심은 배가 됩니다. 반면에 자신이 하는 일에 공을 들이고
애를 쓴다는 인상을 주면 품위도 가치도 전혀 없어 보이며 모든 것을 얕잡아 보이게 만듭니다. 이 스프레차투라라는 개념은 주로 미술 분야에서 비롯되었는데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미술가들은 누구나 자신의 창작 과정을 비밀에 붙였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작업 과정을 교황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죠. 이는 모방을 우려해서가 아니라 작품 제작 광경을 공개하면 마법적 효과를 반감시키고 자신이 공들여 꾸민 수월함의 이미지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훼손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아일랜드 시인 윌리엄 예이츠는 말했습니다. 지시 한 줄을 쓰는데 몇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한순간의 생각처럼 보이게 만들면 사람들이 더 존경하게 될 것이다. 5.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라. 한마디로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평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측하기 쉽게 행동하는 사람은 금방 잊히게 되고 사람들의 흥미를 끌지 못합니다. 그렇게 행동한다면 어떤 존경심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접하는 사람 대부분은 언제나 우리 행동 이면에 있는 동기를 읽어서 행동의 확률을 예측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상대하려고 할 것입니다. 상대를 지배하려면 그들의 의도대로 쉽게 익히면 안 됩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행보를 취해서 그들을 수세로 몰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서 불안할 것이며 그런 상태는 그들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습니다. 파블로 피카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사전에 꼼꼼히 계획하는 것은 사실 바보짓이다. 변덕스럽게 행동하는 편이 사람들에게 더 신비감과 위압감을 준다.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라서 타인의 행동에서 나치금을 발견하려는 끝없는 욕구가 있습니다. 나치근 점을 발견하면 자신에게 주도권이 있다고 느끼게 되고 편안하게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을 엎으려면 일부러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일관성이나 목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 그들은 갈피를 잡지 못할 것이고 패턴을 매일매일 뒤섞으면 주변에 파문을 일으키고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진실한 무관한 스토리를 만들어낼 테지만 대신 우리는 줄곧 그들의 뇌리에 머물게 됩니다. 결국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라는 평판을 만들수록 상대를 움직이고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로버트 그린의 명저 오늘의 법칙을 토대로 은밀하게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고 지배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 실제보다 멍청하게 보이는 의심 회피 전략을 사용하라. 2. 감정을 절제하라. 분노와 감정을 드러내는 건 자신의 힘이 없다는 걸 드러낼 뿐이다. 3. 부탁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제시하라. 4. 노력 없이 성취를 거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능력 포장하기 전략을 사용하라. 5.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만들어라. 여러분들이 이 5가지 방법을 기억하고 현실에서 적용한다면 곧 수많은 직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 게임을 관찰하고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실험실의 생쥐이고 여러분은 과학자가 된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것 자체도 권력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복잡하게 얽힌 관계망 속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권력 게임을 현실로서 받아들이고 잘 대처함으로써 감정 조종의 선수들을 이겨내고 지혜롭게 사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